네, 계속해서 95번입니다. 개폐기의 명칭과 기호의 연결로 틀린 것은 우리가 극은 P라고 했고요. 투는 T라고 했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단극 단투는 싱글 폴, T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번의 이극 쌍투는 더블 폴, 더블 T. 그 다음에 2번의 이극 단투는 더블 폴, 싱글 T. 3번 단극 쌍투는 싱글 폴, 더블 T 맞죠? 95번에는 4번. 맞게 한다면 싱글 폴, 단극 단투니까 SP, ST가 돼야 되네요. 96번. 옥내형, 소형 스위치 중 텀블러 스위치가의 전격 전류가 아닌 것은 텀블러 스위치의 전격 전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 답하고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5A가 없습니다. 1, 3, 4, 6, 7, 10 해서 5A가 없어요. 그래서 96번에는 1번. 97번. 누전 차단기의 동작 시간 중 틀린 것은 1번 고감도 고속형은 0.1초 이내고요. 2번 중감도 고속형, 고감도 고속형과 마찬가지로 0.1초였죠. 3번 중감도 고속형은 인체 감염 보호용이 0.03초 이내, 인체 감염 보호용 0.03초. 4번 중감도 시연형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요. 전격 감도 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 97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98번 누전 차단기의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로 틀리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고속, 시연, 반환 시형이 있다고 했죠. 고속형은 바로, 시연형은 시간 조작, 반환 시형은 지락 전류 크기에 따라 반해서 동작하고, 저감도형은 감도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2번이고요. 99번 노가웃 펀치 구멍 뚫는 것과 똑같은 것 홀소우 혹은 홀소우 4번입니다. 100번 옥내 배선용 공구 중 리머의 사용 목적으로 옳은 것은 리머는 뭐요? 자르고 나서 그 단면에 뾰족한 것을 이렇게 해서 다듬는 거죠. 금속관 절단에 따른 절단면을 다듬기. 답은 3번입니다. 101번 높은 온도 및 기름에 가장 잘 견디며 전련성, 내온성, 내유성이 풍부하며 연피 케이블에 사용하는 전기용 테이프. 다른 거 다 떠나서 연피 케이블 연피 케이블 리노. 101번에는 3번 연피 케이블 리노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102번 번개로 인한 외부 이상 전압이나 개폐 서지로 인한 내부 이상 전압으로부터 전기 시설을 보호하는 장치는 여기서 피레침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피레침은 외부로 번개로 인한 이상 전압만 되지 개폐 서지로 인한 내부 이상 전압은 피레침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02번에는 피레기가 돼요. 피레기. 103번 피레기의 직렬갭의 역할은 직렬갭은 속류 차단. 특성 요소는 뭐요? 방전 시 전위 상승을 억제하고 이런 역할이 있고 일단 직렬갭은 속류 차단. 104번입니다. 공칭전압 22kV 중성점 비접지 방식의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피레기의 전격 전압입니다. 22kV인데 변전소에서 사용해요. 24kV가 되고요. 근데 22kV 같은 경우는 변전소 사용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피레기 중에서 22.9kV는 변전소도 가능하고 배전솔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2.9kV 같은 경우는 변전소인지 혹은 배전솔로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104번은 22kg니까 24kg 외워주시면 되고요.
105번 필회기 자체의 고장이 개통사고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필회기 자체의 고장이 개통사고에 파급되는 것 방지한다. 끊어버린다. 디스커넥터. 디스커넥터가 답입니다. 1번 106번 다음 중 수랩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중에 돌출하게 하는 봉상금속체는 뭘까요? 봉상금속체 돌침이에요. 돌침. 뾰족한 것 돌침입니다. 뭐 케이지 같은 경우는 메쉬하고 비슷한 그런 거예요. 뭐 세장처럼 그물망처럼 세장 케이지 이런 것들이고요. 106번에는 1번 돌침입니다. 107번 KSC, IC, KSC가 한국, IC가 국제구역이죠. 에 의한 수레도체 피레침과 인하도선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보기에 뭘까요? 수레도체 피레침과 인하도선 재료 굴이나 알루미늄이나 용융 아연 도금 강은 된다고 했죠. 그 표에서도 있었고요. 순금을 수레도체 피레침으로 사용하면은 뭐 좀 안 좋게 하면 뭐 다 훔쳐가겠죠. 순금을 피레침으로 쓰면 옥상 올라가서 다 훔쳐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순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108번 필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맞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필요설비 설치할 때 수레부 뭐 인하도선 했을 때 동선은 다 얼마였어요? 동선은 50이었습니다. 동선 50. 그래서 수레부 동선 기준 50, 인하도선 동선 기준 50입니다. 그리고 돌침은 4번에 돌침은 건축물 맨 윗부분으로서 25cm 이상 돌출시켜서 설치를 한다. 그래서 108번에 맞는 것은 3번 접지극은 동선 기준으로 50 이상입니다. 109번도 마찬가지죠. 인하도선 재료로 원형 단선으로 된 알루미늄 사용합니다. 해당 재료의 단면적 얼마라 그랬어요? 알루미늄은 테이프형 단선일 때만 70이고 원형 단선이나 연선일 때는 50입니다. 이것은 동선과 마찬가지로 표를 한번 또 참고해 주세요. 109번에는 4번 50. 110번 부식성이 대부분인 환경에서 양호한 피레 시스템 재료로 사용되는 것. 부식이 되니까 부식을 방지하는 것, 부식이 안 되는 것. 스탱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스테인레스 강이 부식이 대부분인 환경에서 부식을 안 되게 하도록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합니다. 답은 2번. 111번입니다. 접지저감제의 구비조건 중 틀린 것은 접지저감제는 1번 지속성이 없을 것. 지속성이 계속돼야 되겠죠. 설치할 때만 설치할 때만 그 접지가 우리가 원하는 접지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지속성이 있을 것. 2번 전극을 부식시키지 않아야 되고 3번 정기적으로 양도체해야 되고 4번 안전할 것은 맞습니다. 111번은 1번이고요. 112번 접지 전극의 재료가 아닌 것은 접지 전극에는 땅 속에 묻히는 것에는 알루미늄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동봉, 동판, 동으로 된 판, 철관 등이 사용되고요. AL, 알루미늄이 아닙니다. 113번 접지 공사 시 접지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다? 백필이라고 했죠. 백필. 흑연 분말과 코쿠스 분말의 혼합물. 114번부터 문제는 이 응용 및 공사 재료 파트가 실제로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을 이론에서 모두 수록하기가 어려워서 이론에 수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좀 모아서 이 114번부터 수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이론에 거의 없는 부분이다. 또 특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4번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동봉, 철봉, 탄소피버, 강봉 길이 이런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봉의 길이는 1m까지는 안 되고요. 0.9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115번 다음 중 5계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5계등. 이 문제는 5과목인 설비 과목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1번 전로의 대지전압은 대지전압 나오면 얼마예요? 대지전압 나오면 300V죠.
우리가 그 분산형 전원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뭐 600 이렇게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우리 옥내등 등에서 사용되는 대지전압 나오면 300V입니다. 그래서 300V, 그래서 400V 이하가 틀렸다. 이것은 그대로 KC 설비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 같아요. 116번 예비 전원으로 시설한 축전지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어떤 기계 설치해야 됩니까? 축전지에서 부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축전지에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전력량계, 변류기, 전류제한기, 뭐다? 개폐할 수 있고 부하가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할 수 있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어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답은 4번. 117번 절연 콤파운드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콤파운드 뭐예요? 우리 자동차 흠집 할 때 콤파운드 바른다 그러죠. 콤파운드 자동차 칠하는 그런 콤파운드입니다. 그래서 빈 곳을 뭐 메우는 그런 것이 콤파운드죠. 콤파운드는 빈 곳 메우고 그러면 뭐 습기 등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자외선으로부터 도체 파괴를 방지한다. 자외선하고 콤파운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이 아닌 것은 1번이고요. 이번 표면은 피복해서 콤파운드 칠을 해서 습기를 방지하고 이번 고전압으로 인한 전리, 전기 분해를 방지하고 3번 고체 절연의 빈 곳을 또 메우는 것이 콤파운드입니다. 자동차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117번은 1번. 118번 다음 중 저항률이 가장 큰 것은 이런 것도 문제다 위주로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저항률이 가장 큰 것은 납입니다. 납이 가장 크다. 해설해 보시면 저항률이 클수록 저항이 크죠. 저항률이 큽니다. 그래서 납, 그 다음에 큰 것이 백금, 그 다음에 텅스텐, 그 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재료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저항률 자체를 외우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 답하고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고요. 119번 다음 중 절연 내력이 가장 낮은 것은, 절연 내력이 가장 안 좋은 것은, 우리가 공기는 절연 내력이 괜찮은 편이죠. 예. 근데 프레온이나 SF6 가스는 공기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SF6 가스 아시죠? 가스 절연,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SF6 가스 등이고요. 보기에서 가장 좋지 않는 것은 수소가 됩니다. 4번. 120번 다음 중 절연, 내선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내선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1번 애자는 높애자, 높애자가 노브애자 혹은 높애자라고 합니다. 인류애자, 핀애자와 같이 전선을 부착해서 이것을 다른 것과 절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불연성이 뭐요? 불연성은 불타지 않는다는 거죠.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해서 착화하기 어렵거나 착화하여도 쉽게 연소하지 않는 성질. 불연성 같기도 한데 불연성은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불에는 탄다는 거죠.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해 착화하기 어렵거나 착화되어도 쉽게 연소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불연성이 아니고 난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연성. 예. 불연성이라는 것은 사용 중에 닿게 될지 모르는 불꽃 또는 아크, 고열에 의해서 연소되지 않는 성질을 불연성이라고 합니다. 내화성이라는 것도 있죠. 내화성. 내화성 뭐예요? 견디는 성질. 이런 불꽃 등이 닿았을 때 견디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내화성이라고 합니다. 2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난연성이고요. 불꽃성은 불연성은 해설에 있는 것처럼 연소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3번 케이블이란 통신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3번 전기용품이란 전기 설비의 부분이 되거나 또는 여기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 등을 전기용품이라고 합니다. 120번에는 2번. 121번 아크 용접기에 2차 전류가 100A 이하일 때가 있고 150A 이하일 때가 있습니다. 100A 이하일 때는 케이블의 굵기가 16
150A 이하일 때는 25가 됩니다. 그래서 100A 이하 16. 그다음에 150A 이하면 25가 돼요. 이 121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122번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에 접속되는 1차 변전소에서 페란티 효과를 방지한다. 전력공학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죠. 페란티 효과 방지 블로 리액터. 페란티 효과 방지 블로 리액터. 122번에는 3번이고요. 123번입니다. 전압 변성기의 종류 중에서 CPD가 뭐요? CPD의 C는 카패시턴스, 콘덴서, 정전 용량. P는 포텐셜, D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콘덴서, 정전 용량, 전압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다? 콘덴서형 전압 변성기, 콘덴서형 전압 변성기 혹은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를 말합니다. CPD는 카피턴스 포텐셜 디바이스. 답은 1번. 124번입니다.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8m, 근가의 길이가 1.0m일 때 U볼트의 표준 길이는 우리가 U볼트는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땅속 이렇게 묻히면 이렇게 U볼트 이렇게 생겼죠. 말발굽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묶는 건데 U볼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따 했을 때 이렇게 할 때 보세요. 표준을 이거 길이가 있죠. 이거 길이가 있고 이거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길이도 전주가 8m일 때는 270 곱하기 500. 그러니까 얘가 270이고요. 이게 500입니다. 500. U볼트.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문제에 나왔던 것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m일 때 270에 500입니다. 115번. 배선용 차단기에서 최대 전격 전류로 제품의 크기가 프레임이요. 크기가 프레임. 암페어 프레임. 그래서 AF가 됩니다. 암페어 프레임. 제품의 크기요. 전류의 크기는 암페어 트립. 차단되는 전류의 크기. 암페어 트립 AT. 프레임의 크기 AF. 답은 1번. 126번. 다음 중 보호 도체와 중성선의 기능을 겸한 전선은 보호 도체는 P죠. P. 프로텍티브 해서 프로텍트 보호하다. 중성선은 N입니다. N. 그래서 보호 도체와 중성선을 겸한 것은 PEN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PEM은 뭘까요? M은 뭐다? 중간 도체가 됩니다. 중간 도체. 미들 해서 중간 도체. L은 라인입니다. 라인은 선 도체가 되죠. 127번. 조명기구 등을 배수처 선선로에 지지문 등에 시설하는 경우 중량은 부속 금구를 포함하여 몇 킬로 이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50, 60, 70도 아니고 딱 100kg 외워주시면 됩니다. 중량은 부속 금구를 포함해서 몇 킬로 이하나 100kg. 128번.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한다. 우리가 스위치할 때 물탱크 나오면 부동 스위치라고 했죠. 그런데 시퀀스 등에서 물탱크 양에 따라 동작하는 스위치로 공장 빌딩 등의 옥상에 있는 물탱크 급수 펌프에 설치한다. 이런 거 플러트 스위치, 플러트레스 스위치, 플러트레스 스위치가 보기에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129번. 소켓의 수용구 크기 중에서 쌓인 전구에 사용되는 수용구의 크기는 수용구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소켓이 있으면 여기 전구 이렇게 연결하죠. 그럼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구멍 있죠.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을 겁니다. 사인 전구, 사인은 뭐예요? 사인이 표시한다는 거죠. 표시하는 램프, 표시 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시 전구는 E17, 요 크기가 17mm, 17, E17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6, 39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26은 250W 이하의 병형 전구고요. 39는 300W 이상의 대형 전구가 됩니다. 130번 저압 회로의 과전류 차단기 보호 방식 중 캐스케이드 보호 방식, 전력공학에서 또 나오는 건데, 예, 뭐 설명드리긴 다 그렇고요. 그냥 캐스케이드 보호 방식의 최대 단락 전류는 10kA를 초과해야 한다. 캐스케이드 보호 방식에서 최대 단락 전류 10kA, 이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번 GIS입니다.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 뭐예요? 한국말로 가스 인슐레이티드가 절연이죠. 가스 절연 스위치 기어 개폐 장치.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 사용되는 것은 가스 차단기와 마찬가지로 SF6 가스가 됩니다. 6불화황. 예. 답은 2번. 132번 투광기 및 수광기. 여기 투광, 수광 뭐요? 빛을 던진다, 빛을 받는다. 투광, 수광, 빛이 들어가죠. 그래서 광전 스위치. 예, 빛이 들어가니까 광 찾으시면 됩니다. 빛과 관련된 거 광전 스위치 3번이고요. 133번 케이블을 구비하는 경우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부의 곡률 간격을 원칙적으로 바깥점을 12배 이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이블 구부릴 때 6배, 단심은 8배잖아요. 근데 12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 케이블, 알루미늄 P 케이블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P 케이블은 12배. 134번 약호 중에서 전류 전환 스위치입니다. 134번에 우리가 AS가 있고 VS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라고 합니다. 얘는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그러니까 하나의 전류계 가지고 혹은 하나의 전압계 가지고 3상을 모두 측정해요. 그러면 3상을 모두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 전압계 3개, 전류계 3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류계형 전환 개폐기로 전환을 하면 전류계 하나로 3선의 전류를, 전압계 하나 가지고 3상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전환 스위치, 전류 전환 개폐기가 스위치라고 그랬죠. 전류 전환 스위치, 전류 전환 개폐기는 AS가 됩니다. 1번 PF는 전력 퓨즈, 3번 PCT는 MOF고요. 예. 4번 ZCT는 영상 전류기가 됩니다. 135번 변압기 철심에 사용하는 전력용 규소광판의 두께는 전기기기에서 또 나오죠. 변압기 철심에 사용하는 규소광판 두께는 0.35mm. 예, 2번이고요. 136번 특고와 배전선용 보호용 기기로 자동 재폐로 가능하다. 앞에서 한번 예제로 나왔었는데 자동 재폐로 가능한 것 리클로저, 자동 재폐로 차단기에서 리클로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전기응용 및 공사제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전기응용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기응용 및 공사제로 공부해보셨겠지만은 계산 문제보다 암기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응용 과목은 이해 같은 것보다 많이 공부하고 많은 문제 풀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정직한 과목입니다. 반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정직하니까요. 예, 좀 힘드시더라도 아무쪼록 예, 공부 반복해 주시고 문제 많이 풀면은 충분히 이 전기 응용이 합격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